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부 원장입니다. 저 직접 얼굴 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그 상황이 또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불량한 자세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서 2022년 그러니까 22학번이죠. 그래서 영년 수능친 아이들은 2021학번이 되고 올해는 2022학번이 된 아이들을 뽑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앞에 2022 수능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다음 해 학번을 뽑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교재나 2022라고 쓰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올해 수능반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강의 계획을 좀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작년에 제가 굉장히 길게 찍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과 더불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그 다음 영상을 두 개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벌써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수능을 치는 상황이 되었는데 뭐 정규반에서 제가 아이들한테 잠깐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수능 친 아이들, 그러니까 이 우리 아이들의 선배 학년들은 고3을 시작한 뒤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왔기 때문에 사실 그 학생들은 이미 고2 때 준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계만 하더라도 큰 문제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간단하게 올해 시험 친 아이의 한 아이의 예화를 조금 이따 좀 들려드릴게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고2 때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이 고2 상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좀 허물어진 상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년 아이들에 비해서 좀 그 실력이라든가 그게 약간 좀 부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재수생들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또 대비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어쩌면은 제가 이제 작년에 고3들한테 계속 말했던 게, 어쩌면은 너희들이 역대 그 모든 그 수능을 친 아이들 중에서 예상치 못하게 높은 학교를 갈 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허물어질 때 정확한 정도만 지키면은 너희들은 어쩌면은 그 역대 어떤 아이들보다도 더 잘 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올해죠. 올해 수능 치는 이 지금 현재 고2 아이들, 이 아이들은 어쩌면은 정말 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재수생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재수생들이라고 무조건 다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도를 지키는 것밖에는, 정면 돌파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한 해 열심히 해서 영어만이라도 꼭 1등급을 받고 그렇게 갔으면 좋을 것 같고, 뭐 한 10% 넘게 이제 1등급이 나왔다 하더라도 사실 재수생들이 한 반은 항상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반을 갖고 좀 더 갖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한 5% 남았는데 그게 전국에 이제 100명 중에 5%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또 1등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등급을 꼭 맞아서 다른 과목에서 약간 실수가 생긴더라도 뭐 최저라든가 이런 것들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저는 그래요. 항상 꼭 1등급이 목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많이 바꾼 게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저는 아이들을 본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제 현강, 인강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또 지금 벌써 집합금지 명령이 좀 길어지는 바람에 아이들도 지금 못 보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 고2 아이들과 그 교감을 한 시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제가 이제 걱정했던 게 현강을 할까 인강을 할까 이제 그 마음이었는데, 그 부분도 꼭 같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슬라이드를 좀 봐주시면은 형광과 인강에 대해서 먼저 제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그걸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교재 세 권입니다. 항상 지금 현재 두 권인데 EBS 책이 이제 한 1월 중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시작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지금은 정규반대로 갔다가, 그리고 교재가 딱 나오면은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저희는 수업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 두 권이 먼저 나옵니다. 1월 중순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권이 이제 6월달 또 5월달 말 그때쯤 나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EBS 교재의 이제 그림이 펭수였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속된 말로 아이들이 그랬었어요. 펭수 씹어 먹어도 부족할 뭐 한데 펭수라고
너무 펭수가 이제 그림에다가 어려운 뒤에 나오니까 이게 좀 많이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펭수에 저도 펭수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지금도 펭수만 보면은 솔직히 좀 막 토할 것 같은, 너무 오랫동안 힘든 교재를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너무 힘들다는 말이 많이 나왔는지 마지막 수능 완성 한 권에서는 이렇게 뭐 그냥 일반 평범한 그림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권이 바로 이제 EBS 연계가 되는 교재고, 거기서 70%가 나왔었던 게 바로 이것이며, 이 세 권이 수능에 나오지만 연계되는 문항들은 7문항, 8문항이거든요. 그 7문항, 8문항인데 그 문제가 이제 이따가 동영상 뒤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고난도 문제는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 권에서 내신이 나옵니다. 그 내신이 고3 때는 내신이 교과서 무교적 없이 모두가 수능 특강 또 수능 완성해서 특히나 이 앞에 이 두 권에서 대부분 다 그 내신 나오기 때문에 내신도 함께 정리할 수 있는 길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 그 연계는 잘 안 하거든요. 보통 이걸로 시작했다가 점점 판매수가 좀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아이들이 이제 다 그만두죠. 왜냐하면 이걸 읽을 수 있는 그 국어력이라든가 영어력이 안 되기 때문인데, 예, 현강, 인강, 중간고사, 현강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금지됐다가 또 하다 금지됐다가 또 초반에는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많이 이제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이러니까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느끼는 그 감정 자체를 이모티콘으로 만들면 딱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현강하다가 인강하다가 또 현강하니까 그다음에 인강이 익숙했기 때문에 또 현강이 좀 불편하고, 또 현강하다가 인강하니까 또 불편하고, 나중에는 귀찮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진짜 으쌰으쌰 나갔었거든요. 아마 그 작년에 찍은 동영상 보면 아실 거예요. 정말 으쌰으쌰 나가고 막 그 충만한 에너지로 나갔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에너지가 점점점 떨어지는 게 저 느낌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비일관성 때문인데, 사람이 이제 일관성이 없으면은 이게 무작위성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은 이게 좀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 그러니까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를 모르는 것 때문에 생기는 그 두려움이 상당히 사실 조금 인간에게 좀 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은 그 동굴에 호랑이가 있다 할지라도 있는 걸 아는 게 좋지, 동굴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보다 오히려 호랑이라도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게 낫다는 게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데, 그런 느낌 때문에 서로가 나중에는 뭐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또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또 흐지부지해진 자기 모습에 또 두려워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있는 것도 저도 힘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 정리하는 그런 기분 자체가 좀 부족해지고, 이런 느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올해는 정말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작년에 찍은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제가 수업한 영상을 보시면 현강과 인강, 그 원래 수능 문제가 다 저희들이 해준 범위에서 다 출제가 되었는데, 거기도 현강하다가 인강하다가 왔다 갔다 한 모습이 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원래 어떻게 할까 항상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작년처럼 그렇게 현강, 인강을 번갈아 하다 보면은 일관성이 없다는 그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저도 힘들고 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현강을 하고, 그 다음에 점검과 관리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항상 현강을 하면은 점검 관리 시간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현강이 토요일이고 점검 관리는 스스로가 한 뒤에 또 현강이 토요일이고,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까? 아니면은 인강으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점검과 관리를 하면서 같이 나가는 게 좋을까? 이거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저 오늘 아침까지 고민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집합금지령이 풀린다 하더라도 애들이 모일 수 있는 인원들은 또 한계가 있고, 또 3분의 1만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또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또 올 수 있는 아이들과 엄마 아이들과 이게 섞이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들어서 결국 올해는 이렇게 인강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인강을 하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많이 걱정하시는데, 현강과 인강 차이가 사실 많이 드러나지요. 근데 그 드러난다는 것 자체는 아이들이 느끼는 것들이 되게 좀 많이 커요. 현강하면 뭔가 같이 이제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은, 인강은 중간에 끊기게 되고 또 잠깐 쉬었다가 끊기게 되면서 이런 느낌들이기 때문에, 이 인강으로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점검과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현강을 토요일 날 하고 점검과 관리를 하지 않는 게,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현강 올 때 한번 점검하면은 뭐 되게 흐지부지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인강을
이제 그 특히나 저는 아이들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분에서 아이들이 숙제를 했다고 한다면 제가 직접 봐야 되거든요. 점수를 직접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교재 있으면 교재에 제가 사인을 직접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인강을 일월화, 아마 제가 이제 주일쯤에 일요일쯤에 제가 그 영상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일월화에 아이들이 인강을 듣고, 그다음에 이걸 올해 실행하려고 합니다. 토요일 날 무조건 10시에 등원하는 걸로.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원래 10시가 현강이었다는 마음을 가지고 무조건 일월화에 인강을 다 듣고 소화를 한 뒤에 토요일 날 무조건 10시에 모두가 등원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또 걱정되는 게 이걸 또 염두에 두셔서 다른 과목을 또 10시에 잡으실까가 이제 약간 조금 저는 좀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확보해 주시는 게 하주십사 부탁드리는 게 제 진짜 바람이고요. 그래서 10시에 모두가 등원해서 그때 하는 게 실전 테스트 모의사를 다 같이 칠 것입니다. 그 시간에 저는 이제 아이들 교재를 다 점검을 할 거예요. 제대로 공부를 했냐, 아니면은 필기는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가. 나중에 되면은 이제 9월 이후는 그 필기된 내용만 기억에 남거든요. 그리고 필기를 제대로 했는가, 그때 마지막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연계 테스트, 이거는 제 학원에서 직접 만드는 테스트인데 그 테스트를 할 거고, 그날 했었던 게 연계에 대해서 1월화에 배웠던 그 인강에 대해서 연계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는 1, 2회 같이 연계되고 1, 2, 3회 같이 이제 테스트하고 누적 테스트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휘를 올해 많이 아이들이 이제 현강을 안 하다 보니까 어휘를 많이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휘도 같이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강의실이 많기 때문에 토요일 10시에는 아이들을 이제 곳곳에 분산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가 많기 때문에 다 같이 테스트를 할 수 있고, 이래서 제가 제 손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 손에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인강을 하고 현강으로 무조건, 이거 현강액은 아니지만은 점검과 관리는 무조건 학원에서 와서 같이 한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원래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는 밑에 게 훨씬 더 효율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너무 인강에 대한 피로도가 좀 심할 수 있어요. 밑에 일단 보시면은 시간은 아마 토요일 날 한 10시에 애들이 등원하게 되면은 1시간 반, 아마 2시간이면 넉넉하게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을 이제 수학이나 다른 과목으로 그렇게 시간 잡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2시간은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인강만 하면은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점검을 안 하게 되면은 또 미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관되게 예측 가능성 있게 항상 토요일 날 모인다는 그 룰을 조금 정한다면은 아이들이 좀 체계적으로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만일 피로도가 조금 너무 심할 경우에 그리고 너무 어려운 지문이 있어요. 올해 EBS 수능 완성은 제가 봤었던 지금 역대 수능 교재 중에서 가장 어려웠는데 너무 인문학적이고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인강에 대한 피로도가 너무 높아질 때, 또는 난이도가 너무 높아져서 문제가 조금 그 설명이 필요하다, 그냥 듣기에는 조금 졸릴 수 있겠다 싶은 질문들이 있으면 간헐적으로 현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현강하자 해서 이제 다 같이 모일 수 있고, 물론 그렇게 되면 점검 관리가 조금 흐지부지해지겠죠. 그래서 이건 순서를 좀 바꾸든가 그렇게 한번 해볼 테니까 아이들의 얼굴은 주기적으로 계속 저는 토요일 날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토요일 아침에 항상 저는 먼저 나와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숙제 검사를 하고 사인을 하고 다 점검을 하겠습니다. 결국 그 연계율이 올해 이제 새롭게 변한 그런 사항인데요. 이 지금까지 연계가 되었을 때 70% 연계라는 거, 그건 벤치 않았었는데, 하여튼 지금 조금 더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정확하게 지금 연계율이 떨어지는데, 그다음에 그게 어떻게 또 바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말이 없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그 발표 날 때마다 또 유연하게 또 대처하겠습니다. 일단 2021년 수능은 연계율이 70%였고, 이제 올해 2020 수능은 연계율이 50%라고 했는데, 이제 50%라는 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또 고민을 해요. 제 딜레마고요, 저도. 지금도 또 많은 수능 하시는 분들이 연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런 그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저도 되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 결정은 그 연계를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아이들도 가장 원할 거고요. 근데 연계를 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일단 고난도 출연형 동일 지문 5문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지문, 주로 킬러 문항에서
이제 동일한 오문항이 70%였을 때는 7문항이 넘었었고 50%니까 다 대략 5문항이 나올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그건 일단은 가장 첫 번째 그 평가원인 6월 평가원 한번 쳐봐야지 그 다음에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 지금 추세대로라면은 아마 동일 지문 5문항인데 5문항을 아이들은 거의 10초 만에 찍더라고요. 원래 아이들의 경험을 본다면은 일단 연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10초 만에 답을 찍어버리고 그 다음에 비연계 문제, 연계가 안 되는 문제에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시간이 부족했다는 그 얘기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근데 연계를 해야 되는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본다면은 첫 번째는 이제 뚜렷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일 지문이 있고 그리고 교육과정 평가원이 이 말한 것처럼 테마는 다 EBS에서 동일하게 내겠다. 원래도 테마는 거의 다 나왔었거든요. 동일 테마, 선택적 지각, 또 무주의 맹시 또는 뭐 진화론, 그 뭐 클러스터 오류 이런 것들에 대한 동일 테마는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EBS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이 직접 그 지문을 보면은 수능 지문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다 한다면 아이들이 좀 선택하고 답을 찾기에 되게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동일 지문 5문항을 이제 얻어간다는 것, 사실 그 동일 지문이 다 킬러 문항이기 때문에 만일 아이들이 그 연계를 하지 않고 자기 본 실력대로 했다면은 아이들이 맞출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아이들이 보면 알아요. 너무 어려운 지문들은 사실 어디에 빈칸을 뚫어도 다 뚫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빈칸 뚫을 문제들을 제가 녹색으로 칠해줄 건데 그 문항들이 이제 아이들이 원래 실력으로 따진다면은 풀 수 없는 지문들인데 연계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문제를 얻어가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계에서 뚜렷한 방향성, 연계를 하지 않으면은 아이들은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제 그 비연계 문제를 준비하겠죠. 그게 얼마 동안 오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고3 때 실력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실력이 추론 실력이 갑자기 막 고3 때 확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연계를 통해서 배운 지문들 똑같이 나오거나 또 동일 테마가 나올 경우에 그 지문들을 익숙하게 풀 수 있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거고 중간중간에 또 기출 문제를 이걸 풀어볼까 저걸 풀어볼까 그래봤자 느끼는 게 남는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계 교재만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뚜렷한 방향이 있는 거고 50%이기 때문에 당연히 50%의 부담은 덜게 되겠죠. 그래서 50%는 갖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70% 때는 70% 갖고 있었기 때문에 30%만 내가 채워놓고 내 실력으로 싸우면 된다는 거지만 50%는 약간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50%라는 그러한 부담은 덜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신 범위가 이 세 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아이들은 내신 대비도 같이 돼요. 고3들은 내신 대비는 자연스럽게 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엔 또 변형 문제를 조금 더 많이 뽑아서 주기도 하고 학교별로 범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수능 특강에서 영어부터 시작하고 또 어떤 학교는 또 영어 독해 로 먼저 시작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같이 번갈아서 같이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내신 범위에 대한 것은 내신 준비는 미리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시간 단축 효과는 확실한 것 같아요. 시간이 부족하다는 그 말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동일 지문에 대해서 5문항들을 10초 만에 이미 풀었기 때문에 동일 테마도 금방금방 독해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비연계 문제, 저희들이 연계하지 않았던, 나오지 않았던 비연계 문제들은 시간을 또 많이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1번, 2번, 3번, 4번 이거로도 제가 연계를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설득력 있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설득력 있게 좀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째 이유를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저희 첫 애가 올해 고3이 되거든요. 뭐 다 너무 자녀분들이 너무 귀하고 첫째만 또 둘째만 주로 첫째 애들을 생각하면 항상 미안한 마음만 있고 저희 첫째가 그 막내는 또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 편차가 좀 심한데요. 근데 그 첫째가 올해 고3이 됩니다. 고3이 되는데 그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최고의 효과를 줄 수 있을까? 이과이기 때문에 수학도 공부해야 되고 과탐도 해야 되고 논술도 준비해야 되고 하겠지만은 영어만큼은 최대한 시간을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제가 제 아이에 대해서 제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연계를 시킬까 말까? 저는 100% 시킨다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혹시나 어머니께서 설득력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저는 5번이 저희 아이라면은 저는 연계를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쩌면은 저는 연계만 시킬 수도 있어요. 다른 외부 지문 이런 지문들도 이제
비연계 지문은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연계만 열심히 시켜서 하더라도 저는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어머니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한다면 저는 연계시킬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알아요. 그 연말이 수능이 다가올 때 아이들이 연계 지문들은 다 갖고 있다는 아이들, 그리고 연계를 하지 않아서 이제 갔던 애들하고는 정말 너무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 자신감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저는 연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비연계를 하면은 편하죠. 있는 기출 문제를 가지고 풀어주면 되니까. 근데 연계 문제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일이 다 수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칼라를 다 입혀야 되고, 지문에 대한 설명들을 오른쪽에 다 써야 되기 때문에 한 3일을 꼬박 그 고3에 투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게 되게 재미있었거든요. 아이들이 되게 좋아했었고, 그래서 올해도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올해 아마 가장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제 아이가 고3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 최선 다해서 올해 그 한 문제도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더 열심히, 물론 지금까지 열심히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최선 다했거든요, 해마다. 올해는 더 최선 다해서 그렇게 각자 아이들이 전부 다 제 아이인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연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은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단은 연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첫 번째 기동성을 뽑습니다. 기동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세 권이 나오는데 이 세 권에 대해서 아이들이 항상 부담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이거 세 권 언제 다 하지? 언제 다 하지? 근데 어느 순간 1권이 끝나고 어느 순간 2권이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기동성 있게 빨리 나가고, 그다음에 그 주에 분량이 부족했던, 그 시간은 다 됐지만은 우리가 채워야 할 분량이 없다면은 저는 그 추가적으로 더 찍어요. 가끔씩 작년에는 하루 분량을 그냥 더 찍어준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넉넉하게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기동성에서 가장 첫 번째는 무조건 학교보다 한 권이 빨라야 돼요. 학교는 이제 땡 시작하면 3월 달부터 시작하잖아요.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면은 3월 중순쯤 되면은 이제 EBS가 시작되게 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EBS를 그 비대면 수업으로 EBS를 그냥 틀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수업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학교에서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처음부터 스타트를 땅 끊는 시간이 되게 늦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일반 애들은 저희들은 교재 나오자마자 그 다음 주에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한 3월 달 되면은 거의 1권이 거의 끝나가요. 수능 특강 영어가 끝나가고, 학교에서 이제 수능 특강 영어를 시작할 때쯤 저희는 이제 2권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먼저 1권이 돼 있고, 학교에서 수업을 혹시라도 들으면은 1권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학교보다 한 권이 빨라야 되고, 두 번째는 9월 평가원 전에 다 끝내야 됩니다. 왜냐면 9월 평가원 딱 끝나면 아이들은 그다음부터 논술이고 수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 시간이 부족해요. 그럼 보통 아이들이 이제 9월, 10월 달 막 정리한다는데 그 정리 못 하거든요. 그 많은 부분 어떻게 정리합니까? 그래서 9월 평가원 전에 딱 정확하게 끝내고, 9월 평가원이 9월 초에 끝나기 때문에, 시작하기 때문에 9월 초에 딱 끝내게 되고, 저희는 깔끔하게 9월 평가원을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복습으로 돌아가면서 시험을 치고 저희 인강을 넣어주면 이제 비연계 인강을 들으면서 복습, 그때부터 복습 스케줄을 쫙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뒤에 동영상에서 설명을 다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한 개 더 뽑는 게 있다면 반복성입니다. 이거 일회성은 절대 안 되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그래요. 수능 특강 나오면 쫙 풀고 전 다 끝났다고. 근데 어떻게 끝날 수가 있냐고. 주위 아이들은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절대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아이들은 현혹되지 말고, 그 아이들은 그냥 한번 쭉 보고 끝난 건데 연계되면은 그게 연계됐는지 자체를 모르는데, 반복 가능성, 반복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때는 아이들이 그 지문들을 또 보고 또 보면은 나중에 그 10초 만에 진짜 풀게 돼요. 그래서 뭐 한 작년 아이들은 거의 그 수능이 끝나고 그 다음에 한 2월 달에 아이들한테 만났는데 그때도 그 지문이 아직 기억난다고, 그 정도로 각인시켜 줄 겁니다. 그러면은 누적 반복이 많이 돼야 되고, 다음 교재 출판 전에 1권이 끝나기 전에 2권이 시작하기 전에 1권은 다 완독이 되어서 몇 번 반복한 상태로, 그리고 수능 완성에 들어올 때는 앞에 2권이 끝난 상태에서 그렇게 나간다면은 이 그 지문들이 많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많이 제가 또 연결해 줄 겁니다. 옛날에 이 지문 봤지? 이 지문과 똑같은 지문이야? 이런 식으로.
수능 전에 대략 10회 반복인데 대략 10회 넘습니다. 한 15회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그 한 것만 가지고라도 어떤 지문을 보더라도 이거는 기억이 나. 이 지문은 내가 봤던 지문이야. 풀 수 있어. 그리고 테마가 동일하다면 이 테마는 내가 기억나는 테마야. 그렇게 나간다면 되게 재밌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역시 통제와 규율을 엄수해 주어야 돼요.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요. 아이들이 어릴 때까지 몇 번 반복해오고 이제 시험 준비를 해오는데 미룰 경우에 그때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는 기동성이고 반복성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가지는 유일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것인데요. 남들이 보면은 너무 매정하다. 고3 어떻게 퇴원시킬 수 있겠는가. 이게 사실 제가 가진 유일한 무기입니다. 아이들은 공부하고 안 하고는 아이들의 마음인 거고 모두가 자기 마음이지만 제가 가진 유일한 무기라면은 너희는 공부 안 시키겠다고. 그게 조금 단호하고 그것이 조금 매정하다 할지라도 저는 이 무기 하나만 가지고라도 저는 아이들을 규율을 조금 잡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아이들은 이게 또 이걸 이해해요. 그래서 그 숙제를 미루거나 영상을 그때 반복 듣지 못하면 또 미뤄지기 때문에 한두 번 미루면 이제 공부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통제와 규율을 엄수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관용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올해 어쨌든 수능을 끝내기 위해서 재수 안 하기 위해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제가 통제와 규율을 엄수하자는 그런 마음에서 규율을 어길 시에는 가차없이 제가 퇴원을 시키겠습니다. 아이들은 그걸 두려워해서라도 끝까지 가거든요. 나중에 되면은 다 이해할 것입니다. 자, 대상은 재원생 대상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비재원생도 인강이기 때문에 원하면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대신 저희 학원의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독해가 되게 빨라요. 어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된다. 이 문장이 주어가 동사가 안 보이고 이 문장이 한 3줄 문장인데 이게 너무 꼬여가지고 잘 안 된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3 문제는 내용이 어렵지 구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대신 그 비재원생 같은 경우에 만일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돼요. 이러면은 저는 못 도와주지요. 왜냐면은 그 해석에 대한 문제는 이미 고1, 2 때 다 끝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추론이 어렵고 그 다음에 역사적 그 경제주의라는 거 원래 나왔던 지문 가장 어려운 지문인데 그런 지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 지문이 만들게 되었었고 어떻게 이 내용이 풀어나가는 거고 그런 배경 지식 같은 거 또 답을 어떻게 쉽게 찾는지 그런 내용 테마들은 설명해 주겠지만은 해석이 안 되고 단어를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는 제가 수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염두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셔야지 아니면 정말 너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말이 빠르잖아요. 속도가 되게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염두해 주시고 혹시나 올해 그 재학생 중에서 재수를 마음먹은 학생들이 있다면은 재수생들은 재원생이었던 경우는 무조건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었어요. 매년 재수생들이 다시 듣고 싶을 때 재수할 때는 왜냐면 재수학원에서는 연결 안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면은 무조건 들을 수 있지만은 이제 무료입니다. 혹시라 이런 일은 없애야 되겠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내년에 한 번 더 해서 내가 재수를 하면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을 가지면은 또 오십시오. 그러면은 재수생은 무조건 제가 무료로 끝까지 봐드리겠습니다. 자, 인강에 포함되는 컨텐츠겠죠. 인강에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버도 많이 증폭하였는데 인강에 포함되는 컨텐츠 일단은 연계교재 3권은 무조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이 문항이 부족했으면 다시 들을 수 있게 현강 때는 좀 부족했거든요. 기한은 1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내년 1월까지인데 뭐 수능 끝나고지요. 그러니까 1년이라는 그 기한은 무한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반복해서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노후서라도 듣고 집에서 듣고 화장실에서 듣고 뭐 엄마 차 안에서 듣고 마음대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포함되는 게 정규 심화 이제 이 책인데요. 어제 고난도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2권, 3권은 다 아이들이 정리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2권에 대한 부분들 3권에 대한 부분들, 고난도 이거는 지금까지 나왔던 수능 문제들 특히나 3권 마지막 어제 나왔던 고난도 책이 있는데 그 책은 기출 문제와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봤던 지문 중에 가장 어려웠던 지문들을 다루기 때문에 아마 이 고난도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500문항입니다. 이것도 부족할 때는 또 제가 또 여분으로 아이들한테 풀이하는 교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은 마음껏 공부할 수 있지만 너무 영어에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엔 이 정도
연계를 열심히 반복하고 2, 3권 고난도까지 보고 어법사백제 한 개 안 틀리고 이러면은 충분할 것 같으니까 요 내용들은 무한으로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숙제가 있잖아요. 거기서 컨텐츠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연계 1번은 연계 대비인 거고 이건 비연계 대비입니다. 온라인에 포함되는 컨텐츠를 본다면은 자체 연계 변형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연계를 공부하고 그걸 항상 테스트하고 싶어요. 그런데 테스트 문제가 나오는 게 대략 한 4월달, 5월달에 이제 시중에서 신사고나 막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날 연계를 풀면은 저희들이 연계 문제를 직접 만들어요. 3개 만들거든요. 첫 번째는 빈칸, 두 번째는 문장 넣기, 세 번째는 순서 배열. 항상 어려운 거. 가끔씩 어휘 문제도 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문제 만들어서 역시 온라인에서 무한 반복 테스트. 나중에는 1강부터 15강까지 딱 범위를 치면은 10문제 치면 10문제가 랜덤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막 풀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시스템을 다 만들어서 그렇게 아이들을 변형 테스트에 대한 복습을 시킬 거고요. 자체 모의고 테스트는 학원에서는 일단 손필기로 할 겁니다. 수능장과 똑같이 시간도 딱 하고 마지막에 번호도 제가 다 불러줘요. 답까지 맞춰보거든요. 답을 불러주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다 친 뒤에 스탑워치를 딱 누른 뒤에 그 다음에 같이 이제 답을 다 동그라미 치고 X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애들이 또 많이 또 이제 또 긴장감도 경쟁심도 느낍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또 집에서 치고 싶을 때 2번 같은 경우는 집에서 좀 더 치고 싶을 때 그때 아무 때나 그냥 온라인만 들어가면 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두고요. 빈칸만 난 약하다. 난 빈칸만 풀고 싶다. 그럼 빈칸만 해도 한 100문제, 1000문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나는 순서별이 약해. 순서별만 쫙 나올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두었으니까 그런 걸 많이 활용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다른 과목도 있기 때문에 영어만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이거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들어갈 것입니다. 자체 교재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직접 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수능 특강 교재가 이건가요? 작년의 수능 완성 교재인데요. 이렇게 영어로 쭉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저희는 이걸 다 분석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자체 교재로 나가는데 이제 동영상 곧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다 영어가 끝나면은 영어 교재를 자체 교재로 만들어서 안을 이쁘게 그렇게 정리할 거고요. 배웠던 걸 책으로 만들어서 그럼 이제 아이들은 정리한 걸 가지고 다시 한번 뺏기면서 그렇게 정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두 번째 책이고 세 번째 책은 제가 좀 화가 났습니다. 너무 이제 인강 형강 왔다 갔다 하니까 나중에는 아이들이 너무 힘없어하고 무기력해지는 모습이 너무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안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걔들은 프린트로 이제 마지막에 봤는데 올해는 열심히 하면은 마지막 만들어 줄 거고 올해도 열심히 안 하면은 마지막 그냥 안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제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 안에 들어가는 영상들은 지금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소리가 잠깐 클 수 있으니 살짝만 음성을 좀 낮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보셨듯이 위에 왼쪽 그림 위에 보면은 그 별표가 있습니다. 그 별표는 이제 난이도 순서대로 저희가 이제 임의적으로 그 기입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별표 5개짜리 5개 별표가 있는 문항들 같은 경우가 많을 때는 그때는 현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뒤에 동영상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재 만드는지 조금 더 깊게 복습 어떻게 하는지 반복을 어떻게 어떤 스케줄로 가는지를 다 설명해 놨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최선 다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모르겠습니다. 그 요즘 들어서 많이 그 적이라고 그러긴 그런데요. 참 견제가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음, 그 저는 상처는 없습니다. 상처는 없는데 참 사람이 기가 좀 죽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닌데 하여튼 신경이 조금 쓰여서 다시 마음을 다 잡고 가려고 합니다.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마음도 사라지겠죠. 그 신경 쓰는 것도 오직 그 EBS 연계 그리고 고3 아이들 가르치는 것만 집중하고 그 외에 뭐 진실이든 거짓이든 어떤 거에 대해서도 차단하고 아이들만 가르치는 데만 집중하겠습니다. 많이 그 아이들이 잘해 주어서 그리고 많이 또 저희들 학원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희 학원은 뭐 점점 더 커져가고 뭐 점점 더 또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답을 원래 EBS 연계 또는 이제 EBS 그 이외 비연계에 대해서 원래 아이들이 고3을 다 할 수 있도록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생각보다. 뒤에 또 동영상 들으셔야 되는데 항상 감사드리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항상 하시면 되고요. 저는 열심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